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원이 주어졌고요. 중심 좌표랑 그럼 당연히 반지름 체크를 해야겠지. 바로 0,0 반지름 2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주고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줬는데 되게 특별하게 뭐냐면 지금 얘 기울기가 넘겨서 확인하면 3분의 4 근데 얘 평행 이동이 3이니까 여기 수직 기울기 수직인 상태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그냥 얘랑 그쪽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수직이 되도록 옮겼구나 하는 걸 다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원을 다시 그렸으니까 이렇게 짜내면 이만큼의 넓이가 어떨까? 똑같겠죠. 문제에서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잘라서 붙이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겠죠? 직사각형이 가로 길이가 더 세로 길이 더 근데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4, 3, 이거 몇이야? 5. 그럼 이거는 지금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게 현의 길이니까 그럼 우리가 손에 발을 해야지 반지를 해야지 피타고라스는 되겠죠? 그만 빠르게 생각할까요? 영어만 여기까지 해보자. 이거 전과 식선 사이 거리값 쓰면은 5분의 이렇게 나오죠. 루트 한다면 16 플러스 9분이니까 5분의 하고 0만 여기 보면은 5분의 6. 이 거리가 5분의 6. 이 거리가 2. 와, 무슨 소리일까? 2, 5분의 6, 5대 12대 5대 5대 12대 수준이 안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이 부분만 확대해서 좀 그려보면 원의 중심 손에 발 이 직선과의 거리가 아까 5분이 되겠죠. 이렇게 나와 반지름 반지름이 2가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세요. 6대 10이나 3대 4 이렇게 여기 3대 4니까 3으로 나누고 5로 8 이렇게 되니까 이게 5분의 16 그래서 넓이는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똑같네 하는 것만 알면 간단하고요. 여기서 표시해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기울이 3대 4 여기 4대 3 이거 보고 이거 수직이었구나 이거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수직처럼 보이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직인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직인 것 같은 느낌 직관이라고 하죠. 그걸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체크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걸 3번 A 4, A, B 2,1 A는 모르는데 B는 어딘지 아니까 Y는 X에 둘 다 대칭을 시키고 두 직선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삼각형 넓이 그림을 그려봐야 알겠죠? 그림을 안 줘서 전혀. 자, 2,1하면 한 칸 이쪽으로 찍어볼게요. 4,2가 하나, 둘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4, X는 4. 이 라인상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Y는 X를 치겠다 했으니까 Y는 X도 그려주면 Y는 X. 그럼 내가 A는 모르겠지만 B는 여기다가 찍어줄 수가 있죠? 얘는 2,1이니까 B 프라임 이렇게 나오는데요. 1,1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두 직선 AB랑 A 프라임 B가 A 프라임 B 프라임 원래 직선 뭐 어디가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선분과 대칭시킨 선분이 되겠죠? 얘네들 교점이 있어야 되니까 B가 여기 있으면 교점이 생기려면 A는 이쪽에 연결되셨어야 되겠죠? 그럼 대충 만약에 써놓은 것 같아요. A 여기 써놓고 얘 4, 다음에 A인데 A가 지금 Y는 X보다 위쪽에 있어야 예를 들면 A가 여기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교점이 안 생긴단 말이야. 직선이었네. 직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딘가 생기구나. 선분으로 착각해. 그러면 꼭 A가 여기 있으면 보장이 없다. 교점을 P라고 할 때 함부로 일단 찍으나 보네요. A, P, A 프라임, B, P, B 프라임 넓이가 9대 4다. 이거는 사실 케이스를 나눠서 다 따로따로 보는 게 맞기는 하고요. 의미가
넓이가 뭘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나라면 케이스를 굳이 나눈다면 y는 아래에 있을 때 딱 걸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인데 a는 4. 좋네. 그리고 여기가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케이스를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안 해줬구나. 그럼 a 프라임은 땡땡땡이죠. 땡땡땡이 여기가 a 프라임, a 콤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때 직선 고점이 그럼 y는 사이점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P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넓이라고 했는데 AP, A 프라임하고는 A 요거가 대칭이 이렇게 아닌 것처럼 됩니다. 색깔을 구분하자면 여기가 B, P, B 프라임입니다. 이 위쪽이 A, P, A 프라임. 넓이가 9에 4예요. 넓이가 9에 4다. 그때 A 값은 일단 얘가 닮은 건 알겠니? 딱 보면 닮은 건 안 흔들렸어? 일단 나는 얘네들이 넓이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넓이비를 쓰려면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가장 좋은 건 닮은 둘이 닮음이다? 그럼 닮은 비를 우리가 아니까 3대 2가 길이비가 된다는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 그게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같아. 예를 들면 말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 B 하면 높이 B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동일하면 우리가 다른 넓이를 기의 B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최악은 아무것도 없어. 다 계산대로 이 넓이 계산, 이 넓이 계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닮으면 좋겠다. 근데 내 맘대로 막 닮으면 풀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관계라고 봤더니 여기랑 각이 똑같이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이름된 삼각형이니까 여기 똑같하게 여기 다 똑같아서 A 닮음이니까 이 문제는 이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그럼 닮음이니까 길이가 3대 1이구나. 그럼 어떤 길이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2다 해도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2다 해도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3대 2다 해도 이런 걸 솔루션을 쓰면 돼요. 대응하는 길이의 비율 모두 3대 2. 자 그럼 나는 이걸 쓸게요. 여기가 1,2, 2,2니까 1대 1대 루트가 됩니다. 요 길이가 루트 2로 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길이는 3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면 얘가 길이 세조각이라고 하면 얘가 세조각이면 얘가 두 조각인 거잖아. 얘가 두 조각이면 한 조각당 루트 2분의 2니까 여기 2분의 이렇게 해서 2로 나누고 3로 해주면 여기 기계가 하나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우리가 바로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지각이 되면 여기 또 여기 뺄 때 루트 2겠죠? 여기 좌표가 몇인 거 확인 길이가 몇인 거 확인 그래서 1대 1대 루트인데 여기서 2분의 3루트인 거 알고 있어요. 바로 나와야 되고 심지어 이 가로 길이가 의미하는 건 이 x좌표랑 x좌표 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a의 얘 x좌표가 크고 얘 x좌표가 작죠? 그럼 a에서 4를 뺄게요. 이 길이 2분의 3이구나. a가 5.5, 2분의 10이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도형을 잘 그리는 건 너무 쉬운데 일단 얘는 좀 쉬운 이유가 a가 4보다 크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좀 쉬운 거야. 만약에 4보다 크다고 안 알려줬으면 교점 P가 어떻게 생길까? 어떻게 결정되냐면 A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니까 A로 케이스를 하는 거야. Ymax인 게 되게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A랑 P가 같은 점이라서 성분이 안 생기게 돼 사실. 근데 케이스를 여기 있을 때 A1 상태가 안 생긴 그럼 빼버려요. 이 위쪽에 있을 때 2번, 이 아래쪽에 있을 3번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위쪽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좀 쉬운 거고 넓이비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닮은 그럼 넓이비를 길이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또는 한 변의 길이가 똑같아 밑변이 똑같다던가 아니면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을 수 있죠. 높이가 똑같을 수도 있고 여기가 2대 4, 1대 2 이렇게 되면
넓이도 똑같이 1대1. 그래서 넓이를 길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최악의 경우 제일 열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짜 지저분하게 되면 이 조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다용을 아니게 되면 그럼 진짜 열받는 문제지만 얘는 도형의 평행 대칭이기 때문에 이등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유형 변형을 한다면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풀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평면에서 A, B를 Y넷에 대해 대칭시켰다는 점 표시는 안 해놨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있는데 그림은 없다? 표시해줘야 되고요. 2,0 대칭시킨 게 이게 0,2 1,2 표시할 수 있겠지? 공통분모의 넓이를 S라고 한대요. 여기 색칠이 좀 애매하긴 한데 끝에서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맞니? 그렇지 않게? 그러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넓이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반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밑변 높이 해가지고 2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랑 얘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좋을지 상황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그럼 주어진 거는 4개 점의 좌표고요. 그럼 내가 원한다면 여기 점 알고 있으니까 두 점으로 직선이 결정되고 두 점으로 직선이 결정되니까 그러면 원한다면 직선에 관해서 직선을 이거 결정적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구할 수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나라면 그냥 무난하게 여기 점적으로 구하고 Y랑 X랑 이런 거리를 구하고 얘랑 Y는 X의 교점 또는 얘랑 Y는 X 교점을 여기 교점적으로 나가겠죠? 이거 구해서 이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밑변 높이 2배 이렇게 되니까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면 같이 되겠죠? 아니면 이거 곱하기 반쪽 이렇게 이거 계산을 하면 되겠지? 계산을 계산할게요. 굳이 그냥 직방구역단을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55번 이거는 좀 표시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할게요. AB가 8 위쪽 밑변이 8 아래쪽 밑변이 4 높이가 2 적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적었다 어떻게 적은가? 적었고요. 근데 BC에 줬죠. BC M이라고 하고요. 1대 3 내놓죠. AD에 계산 내놓죠. 내조항 냈을 때 여기 내조항 냈을 때 3대 1 내놓죠. 그랬을 때 B'과 A'이에요. B'얘죠. A'M이면 요거와 미치는 방법에서 할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랑 A'M이가 연결 했을 때 여기서 이건 D 구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형의 성질들을 막 이용해서 여러 길이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석기야 방정식으로 여기를 원점으로 놨다고 치고 해석기야 그냥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여기 점축표 구한 다음에 정과식 선생님 거리 공식 써도 돼요. 도형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판단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아까 이 위쪽이 8이고 아래쪽이 4라거든요. 여기가 한 단위 이렇게 되고요. 2 이렇게 되고요. 2 이렇게 되고 저거 올렸을 때 여기가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2, 2가 몇 도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45, 1대1 이렇게 45가 알아야 되고 직각이면 특별하네요. 손에 빨리 내리고 딱 떨어져야 되고 사실 그럼 방정식 쓸 필요 없이 이 길이 봐라. 길이를 기억이 되나? 왜? 이거 좌표로 보기 편할 거야. 편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할게. 여기를 원점으로 볼게요. 이렇게 X축방에 이렇게, Y축방에 이렇게 하는 세팅을 해놓으면 이 0,0이고요.
여기는 2, 마이너스 2,4니까 기울이 마이너스 2.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y는 하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뭐 아니면 2x 플러스 y는 0 직관 형태로 표현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유전자표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2,4잖아요. 그럼 정거식 선생님 거리 공식 작성한 거 나왔죠. 얘는 다 1등은 왜? 여기가 1등은 넣을 게 없어서 이런 게 1등은 이렇게 왔나? 그래서 여기서 방금 내 도형 해석하는 것들만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고, 아까 이거 직각이 되면 이 문제 쓰이진 않았지만 알아놨으면 좋겠고, 이 길이 2니까 수선해발 여기에 딱 떨어지는 거 알아서 1대 2 해가지고 기울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형이 주어졌을 때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구하는 걸 우리가 논증계라고 하고, 논증계 도형 성질을 못 쓰겠다 그러면 x축 y축 설정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푸는 거 그걸 우리가 해석계라고 하는데, 도형에서는 모르겠다 최고의 수단은 해석계라고 생각합니다. 도형으로 할 수 있는 하나가 안 된다 바로 그냥 적용 평면을 보고 방정식 계산하는 거 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모양이 익숙해요. 적혈평면에서 0,0, 4,0, 5,3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변의 길이 몇 대 몇 대면 몇 대 몇 대이시요? 3대 4대 이런 거 체크하면서 가면 좋겠죠? 평행이동을 해도 돼요. 얼마큼인지 모르겠네. 평행을 해야 돼. 근데 평행이동한 좌표가 얘네 좌표는 안 알려주고요. 여기 좌표를 알려줬어. 그럼 우리가 거꾸로 여기에 있던 내저번의 중심을 알게 되면 전체적으로 얼마큼 평행이 된 건지 거꾸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때 A 프라임 쭉 내고 있는데 여기에 내접하는 원방을 구하시고 하면 돼요. 그럼 중심좌표 알고 있으면 반지름 알면 끝나는 거네? 그럼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은 수는 R. 그다음에 여기 3 평행이 걸어놓으니까 4 이거 R이잖아요. 자,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내접원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각삼각형 내접원 나왔다? 세 가지로. 첫 번째 길이를 이용해요. 길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A, B, C 선 빨리줘요. R 이렇게 둔다면 이 정사각형일 테니까 여기 A야. 요만큼 뭐야? 선을 빠르면 여기 R 나오죠?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이 부상표의 합동이기 때문에 A-R 여기도 뭐가 돼요? A-R 여기가 B고 여기 R이니까 이만큼이 B-R 여기도 B-R A-R, B-R 더하면 C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에서 나오는 방식은 C는 A 플러스 B-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원한다면 나는 그냥 이걸 그림으로 해석해서 하는 공식을 안 했는데, 굳이 공식을 외우고 싶다면 넘기고 얘 C 넘기고 2로 나누면 R이라고 쓸 수는 있어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나는 이거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왜 그림 하나 그리면 굳이 헷갈리게 구였다 헷갈려 실수할 바에는 그림 그립니다. 넓이 공식은 여기 마찬가지로 A, B, C, R 이렇게 났을 때 얘는 삼각형 3개로 이렇게 2분의 1 AR 이렇게 쪼개면 2분의 1 BR 이렇게 쪼개면 2분의 1 C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직각이기 때문에 2분의 1 AB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AB는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이런 중간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그래서 2분의 1 싹 다 나눠주고요. R로 다 묶어주면 이게 AB는 하고 R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얘도 원한다면 R을 하고 쓸 수도 있어요. 난 외우진 않지만
넘기면 되죠.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고3 때 이과부터. 그때는 이게 유용하게 많이 쓰는데 아직은 몰라. 자, 그래서 길이랑 넓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문제에 따라 이거 꼭 알아야 되는 게 쉬운 문제는 없는데 어려운 문제는 둘 다 낼 수도 있지만 이걸로 하려면 계산이 너무 끔찍한데 얘는 깔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또는 얘는 너무 끔찍한데 얘는 깔끔할 때가 있으니까 둘 중에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걸로 땡기는 걸로 하세요. 내 따라 계산이 너무 끔찍하다? 그러면 잠깐 멈추고 다른 방법도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요. 둘 다 복잡한 경우는 잘 나왔고 둘 중에 하나는 더 간단하니까 적어도 하나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체크해보면 좋겠고 계산하면 얘는 당연히 단지로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하나 골라보세요. 넓이 쓸래 길이 쓸래? 뭐 쓰고 싶어? 길이 그러면 여기가 4-r 3-r 여기 7-2r이 뭐야? 나머지 계산 생각하면 되겠죠? 7-2r이 뭐야? 넘기면 2r이 2니까 r은 1이니까 얘는 중심 콤마이고 반지름 1인 거 이렇게 나와요. 스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직각삼각형의 매저가 이걸로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건 필기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혹시 그림을 해주셔도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매저는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필기를 복습을 하시고요. 처음 듣는 애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분의 길이의 최소, 그러니까 동점이 포함됐을 때 성분 길이의 최소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거울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동점이 움직이는 영역을 거울로 생각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P가 동점, A, P는 고정이 움직이니 얘는 좀 특이하게 P, Q, R 세 개가 동점이에요. 그럼 일단 P, Q가 X축이 움직이니까 X축이 일단 거울이 돼야 되고요. R이 지금 Y는 1, 움직이니까 얘도 거울이 되고 거울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나는 일단 얘를 먼저 넣어요. 얘를 거울, 얘 처음에 빨간색이라고 해볼게요. 빨간색 거울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그러면 원래 요 위로 움직이는 R이었어. 그럼 대칭시키면 어디를 움직이게 되버리냐면 Y는 마비를 움직이는 이 위로 움직이는 R 프라임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면 이렇게 수열가 내려오면은 합동이라서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 길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랑 하나 둘 셋 넷이랑 어차피 똑같게 되겠다 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 거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또 지금 얘가 노란색도 거울이어야 되니까
그대로 얘네 싹 다 대칭시키고 하나만 대칭시키고 요쪽만 대칭시키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노란색에 의해서 요 Q라는 사실 얘는 어차피 직선상과는 상관은 없지만 요 간격만큼 지금 똑같이 띄워줘야 되고 차이가 몇이었게 여기가 그게 y는 0이었죠? y는 1이죠? 차이가 1이에요. 그럼 1만큼 내려와서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위에 q가 이제 q'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문제 풀고 답을 상관없어요. 그다음 얘도 이제 이 노란색 거울 기준으로 손에 닿아요. 차이가 몇인지 봤더니 여기가 y제곱 3이었대요. y제곱 3, 노란 거울은 마이너스 1이니까 높이가 4였으니까 그대로 접어서 4만큼 더 내리면 몇 까지 내려갈까? 이 프라임을 몇 가지 내려가요? 그렇지.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또 대칭이라서 똑같이 되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그죠? 이 점 A 마서 4부터 B 프라임 5,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X가 2점이고요. X가 이제 부호가 되니까 그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피타고라스 써도 되지만 이거 부호 반대네 부호 반대네 그 Y는 마이너스 X 위에쯤이네 기울기 45도네 축과 M은 45도니까 직각이 되면 X좌표 차이는 몇이죠 지금? 막 2요? 1이요? X좌표 차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9 아니면 높이 차이가 같아요. 그럼 9고 9의 뒤 4, 9의 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까다로운 게 지금 거울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거울 자체 빨간 거울을 아니 Y는 1을 대칭시켜서 노란색 거울로 이렇게 넘겨주는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경험으로 가져가면 익숙하면 너무 쉽고요. 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죠. 경험으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거울 두 개가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세팅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마찬가지로 세팅 파일을 읽고 그냥 풀면 가로가 12, 세로가 10 6개로 나눠졌어. 자, 그때 전심을 보기 위해서 인프에서 이쪽 보고 여기 출구로 가는 최소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동점이니까 이거 거울 이렇게 되고 동점이니까 거울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정점 고정되는 점이야. 그럼 우리가 거울 뒤로 한쪽을 거울을 기준으로 얘를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거울을 기준으로 얘네들 B랑 출구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넘기기 되게 편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거울 뒤로 얘네 둘을 이렇게 거울 뒤로 넘기는 것보다는 얘를 넘기는 게 편하겠죠? 가로가 높이가 11에서 얘는 이만큼 들어주는데 이만큼 올려서 거울 뒤로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로가 일직선이 되니까 최소거리 얼마나 주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12였죠? 4가 더했으면 12 10에다 2는 12 하면 기분 너무 좋아. 몇 대면? 3대 4대? 5 그러면 이게 3이니까 한 조각이 4 다음 20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야 근데 이게 아니네? 최단거리만 구한 게 아니었잖아. 최단거리 Y에서 최단거리는 20 그리고 A의 위치는 O 지점에서 얼만큼 요 길이까지 먹어요. 이 길이까지 너무 간단해. 왜냐면 여기 몇 대면? 몇이겠어? 4 이렇게 되겠죠? 거울들 넘기는 것만 줄 알면 계산할 게 없어. 도형이 이동 쪽이 좀 쉬워서 가고 얘는 조금 이제 그나마 까다로운데 그나마 얘가 조금 까다로워 보여서 풀어볼 까였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별로 오늘 보니까 안 까다롭더라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습관을 미리 들으면 좋아. 나중에 스푼하기 싶어요. 그래서 게임 밑줄 이점 표현이 이렇게 이게 나중에 엄청 중요한 작품을 쓰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fx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면 이라고 했어요. 2차함수 그래프와 일치한다. gx에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냥 g는
f를 원점 대칭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이겠죠? 근데 fx는 gx,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따라하세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 방정식에서 실근이 의미하는 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갖는 뜻이라서 자, 얘 같은 경우 그러면 f랑 g의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다. 그러니까 작은 걸 알파고 큰 걸 베타로 그렇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이제 h라는 함수를 새로 정의를 얘는 알파, 베타 바깥쪽에서는 fx 교점 두 개 생긴다 그랬죠? 바깥쪽에서는 fx를 쓸 거고 요 안쪽, 요 사이에서는 원점 대칭한 gx를 쓰겠대요. 그러면 결국은 hx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h가 너무 복잡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h가 왜 복잡할까? f랑 g가 이렇게 누구 써야 될지 몰라서 복잡한 거야. 그럼 fg 누구 써야 될지는 어떻게 결정되나 봤더니 이 x좌표 범위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럼 대충 어떤 얘네 관계가 어떤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그 함수에서는 2차, 수치에서 3차, 4차, 지수 3각 다 똑같아요. 함수는 일단 그래프가 최우선이에요.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고 그 다음 안 되면 계산인데요. 자, 그럼 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고 그랬죠? 원점 대칭했을 때 원점 대칭한 애와 교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상상을 해보면 그래프 계산 좀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이쪽에 있잖아. 이렇게 되면 대칭이 이렇게 되죠? 1번 케이스 꼭지점 1,3면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2번 이쪽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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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나는 대충 9개 정도를 상상해 볼 것 같아. 너네가 킬러 문제를 풀려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상상해야 돼요. 다 쓸 필요는 없고 다 생각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아래로 물론 F가 있었으면은 원점 대칭이 가면 이렇게 되니까 교점 절대 없죠? 그럼 이거 여기는 안 되네.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돼도 대칭하면 이렇게 되면 교점 없죠? 이것도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얘도 안 돼요. F가 여기서 이렇게 있었으면 G가 이렇게 대칭됐으니까 여기도 안 돼요. F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대칭하면 G 이렇게 되니까 얘도 안 돼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대칭하면 이렇게 되면 교점이 생기긴 하지만 0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고부터 두 개가 아니어서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가능한 게 대충 세 개 중에 하나나 F가 여기서 아래로 볼록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도 됐을 수도 있고요. F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있었을 G가 위로 볼록하게 이런 느낌이 생겼겠네요. 이건 계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프로 보기 좀 너네 미분을 안 해서 좀 애매한 생각이 생기네. 기울기 체크는 F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은 G가 이렇게 대칭되니까 두 개 생기고 여기는 얘랑 마찬가지 대칭된 상황이 똑같은데 얘가 지금 왜 애매하냐면 여기랑 여기서 그리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뾰족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꼭지점이 이쪽에 있는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처럼 그려진다. 그럼 얘가 좀 더 이렇게 가까웠다면 그러면 얘 교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두 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요. 이거는 알아볼 수 있긴 한데 계산을 해야 돼요. 어쨌든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라고 했고 계속 1, 2개. 근데 좀 특이한 게 HX는 H베타. 애들이 좀 이제 고위고삼애들도 헷갈려하는 게 이거는 지금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하세요.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어떤 교점이냐? y는 hx라는 지금 얘는 구간 나눠서 표현한 2차 함수의 구간 나눠서 범위를 나눈 함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y는 하면은 이걸 내리실 수 있어요. 자, 이건 지금 따라하세요. 기준 문자가 x.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인 걸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베타는 원래 hx, x자리가 전부 다 x를 베타 바꿨어. 그럼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야 될까? x에 대한 2차 구간문이 아니고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예요. 예를 들면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케이스를 교점이 두 개 생기는 케이스를
3개 정도 떠올렸는데 사실 그러면 다 그려보면 되거든요. 3개 다 가정을 해볼게요. 고2 애들 지금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쪽에서 뭐 이렇게 만날 때를 가정해볼게. 이게 F. 그러면 이렇게 층에서 이쯤에 여기 많이 해보면 뭐 이렇게 G 한번 해볼게요. 먼저 붙이는 걸. 그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참고로 얘네들이 먼저 대칭, 교점도 먼저 대칭 해야만 해요. 그거는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봐봐. 왜 얘네들이 원점 대칭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직관적으로 판단도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얘네들이 교점이죠. F랑 G 교점이야. 그러면 뭐? F 알파랑 G 알파가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알파 K 이렇게 나올게요. K. 그럼 이렇게 F 알파 K라고 했어? F가 알파 K를 지나잖아? 그럼 G는 그걸 원점 대칭한 이걸 그러면 G는 원점 대칭한 거라고 했으니까 G는 K, 알파를 지나겠네. GK는 알파겠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G 알파가 K다. GX 원점 대칭 한 애가 알파, K 지난다? 그럼 걔를 원점 대칭한 F는 반대로 K, L을 지나겠네 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합쳐주면 K, 알파도 교점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요.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무조건 원점 대칭이 아니라 X좌표 부호가 무조건 반대여야만 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아요. 그 원점 대칭한 걸 그냥 써버리는 거야. Y는 fx랑 Y는 fx를 원점 대칭하면 Y는 하고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 마이너스 y 바꿔서 마이너스 넘겨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넘겨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같다 해서 넘겨주면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는 0 이런 방정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어서 아니면 방정식인지 모르겠네. 이건 무기함수는 여기 쓰면 안 되지. 이건 고2, 고3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식인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안 배웠기 때문에 수원 선행할 때 삼각함수 했으면 배우긴 했을 텐데 일단 수학 한 내용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 계산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러면 계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2차 함수니까 y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게 f. 그럼 g는 y하고 얘 원점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냥 b 그대로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둘이 같다 이렇게 싹 다 넘겨주면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 2x제곱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넘기면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제곱은 마이너스 b b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x는 1루트 마이너스 b 허수같지만 허수가 아니라 b가 음수인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니까 둘이 부호 반대인 거 계산하면 확인할 수 있죠. 고1에서는 이렇게밖에 확인 못해. 아니면 방금 내가 이거 정대칭 명칭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게 하면 지금 수학화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쓰고 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H는요 어떤 상황이냐 그림을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꼭지점이 이쪽에 이렇게 대칭해서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렇게 FG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얘가 F 꼭지점이 이쪽에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거의 대칭 관계라서 굳이 하나만 봐도 돼. 얘랑 얘는 대칭 상황이라서 여기일 때 되면 얘도 되고 싶었다. 대칭된 상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데 헷갈리면 그냥 봐도 나쁘진 않아요. 나는 일단 안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제가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직접 해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 달라지고
그냥 어떤 조건 만족하는지만 달라지고 계속 똑같은 건 이거예요. 가능한 상황은 다 상상하고 안 되는 건 걸러내고 남은 건 계산. 이게 계속 똑같아. 고2 때도 똑같고 고3 때도 똑같고 킬로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잘 좀 봐놔. 자, 그럼 얘는 y는 hx라면은 h를 내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hx는요. 교점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g를 쓰라 그랬죠? 바깥쪽은 f를 쓰라 그랬어. 그럼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한 얘를 쓰고요. g. 바깥쪽은 f니까 아래로 볼록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f라고 그러면은 f 쓰다가 g 쓰다가 f 쓰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h. 이게 h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나누어 표현한 함수도 그냥 잘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건 좀 킬러 같은 거 처음으로 킬러 같은 게 나왔죠? 근데 이게 파란색 그래프랑 노란색 그래프의 서로 다른 세실은 교점이 3개 교점 좌표가 합이 마이너스 4예요. y는 h 베타 하면은 h 그래프에서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가 지금 이 파란색 H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X좌표가 베타일 때의 H 위에 적으면 베타, H,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Y는 H 베타니까 상수함수. 뭐 이런 상수함수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여기 베타니까 상수함수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아, 지금 하필 꼭 시점에 특별하게 그리면 안 되는데 특별하게 그러면 꼭 좀 지나야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본 거기 때문에 교점이 지금 하나밖에 안 생기네요. 하나, 둘밖에 안 생기네요. 그럼 다른 그래프 상황은 얘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가? 이쪽에 있어도 하필 저기다 붙였네. 이렇게 있다고 정리해볼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또 혹시 뭐 걸쳐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은? 이런 느낌. 혹시 뭐 조금 더 치우쳐질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상황이어야 좀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지적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 H가 파란색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렇게 이걸 H라고 할게요. 교점이 이거 하나네? 무조건 하나네? 어떻게 교점이 3개가 합이 연산을 할 수 있지? H 잘못 올렸나? F가 아래로 올라 바깥쪽은 아래로 올라갔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 왜 하나냐면요 여기 지금 특별한 점이 2개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위에 불 떠있어서 안 만나는 거였네. 그러면 3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있었으면 됐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길 수 있었겠네. 그래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거였구나. 예를 들면 이쪽에 반대편에 있으면 되네요. 반대편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쪽에 놓고 이렇게 F를 나갈게. 그럼 G는 여기랑 이쯤 여기 G 이렇게 나오고 여기 베타 이렇게 있으면 H는 바깥쪽은 F 안쪽은 G 이게 H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내가 요 딱 베타인 점에서 그었을 때 선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근데 그 합이 마이너스 4다까지 써야 되네. 마이너스 4를 써야 한다고? hx 그래프 위의 점 중 y좌표가 음정수인 개수가 15개다? 네, hx 파란색 중에서 음의점선이 이쪽에 있는 걸로 알아요. 진짜 이거는 아니다. 야, 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렵다. 이건 진짜 킬러다. 30번이구나. 이거는 좀 많이 손을 넘었네. 킬러 2개를 합쳐놨네, 유형 2개를.
내시근합이 마이너스 4다. 보통 30번이면 특히 지저분한 30번이면 계산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감수를 해야 돼. 30번으로 틀려드릴 때문이니까 이거 계산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지금 축대치 이 점이 애매하네. 이 점은 또 여기 축대치고 대칭선까지 끌고 왔어야 되고 미지수가 만만치가 않네요. 아, 이거 써먹는다. 이거는 방식이 여러 개가 나오겠네. 이건 안 푸는 게 맞는데 일단은 간단히 설명만 좀 해볼게. 이 계산 때려 박아야 돼. 일단 결론은 계산을 때려 박아야 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베타잖아요. 지금 요 교점이 하나, 두 개 더 생겨서 총 3개가 되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지금 높이가 같은 점이고 GX 그래프에서 높이 같은 두 점이니까 축기죠, 대칭. 맞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더하면 축의 2배다. 그리고 지금 얘랑 얘도 베타랑 얘의 관계도 이제 아래로 그룹한 얘 축에 대한 대칭 관계라서 축을 미지수로 놓고 베타에 대한 식, 그러면 식을 어떻게 넣는 게 좋을 거냐면 일단 지울게요. 네, 이거는 시험에 이거 나오면 내가 시험 시간에 풀기가 쉽지가 않고 안 푸는 게 맞아. 일단 식을 쓴다면 계산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난 이렇게 놓을 거 같아. 이렇게 놓는 이유는 일단 지금 축이 좀 깔끔하게 여기 딱 a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근데 아니 싫어. a 양수로 놓을게요. a 양수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칭된 여기가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뭐 체크할 수 있냐면 요점 좌표 구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게 a의 2배가 되는 평균이 a가 되겠죠? 둘이 더해서 2a니까 2a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있으면 둘이 더하면은 베타 소거되고 더하고 2로 나눠야 평균이니까 그 a 나눠 확인할 수 있죠? 보셨어? 예를 들면 뭐야? 이런 거죠. a, 2 여기 몇이냐라고 보면 이 평균이라고 치면 평균은 더하고 2로 나눠서 2가 되는 평균인 거잖아. 더하기만 했으면 몇이 나오면 돼요? 4가 나오면 되죠? 4, 2가 4 더하면 4가 돼야 되는데 4 플러스 a가 되죠? a를 상쇄시켜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럼 더하면 a 없어지고 4 2로 나누면 2 평균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랑 얘 베타와 요 지점, 요 x좌표 평균이 a가 된다고 했으니까 더하면 2a에 대해 4 2a 있어놓고 베타가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베타를 있으면 더했을 때 소거돼서 없어지는 거 확인. 여기를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a 기준 대칭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a가 나와야 돼. 근데 베타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x좌표 그러면 얘랑 우리 베타 이렇게 얘네 셋이 더한 게 마이너스 4다. 셋이 그냥 그 식 하나가 나오고 선 넘지. 그럼 얘는 써보면 야 너무하는데? 더하라 그러면 더하면 2 그래서 마이너스 2 없어지네.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베타니까 더하면 뭐가 되니? 3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베타가 몇이다? 마이너스 4 베타가 4였구나. 이 4였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교점하는 걸 알려준 거고요. 손 넘네. 그 다음에 H2랑 H5 더하라는 거 보니까 결정이 딱 되나보다. Y좌표 음의 정수인 게 F 그래프인가? H 그래프? 이런 이걸 어떻게 여기 음의 정수 개수 여기 음의 정수 개수 더하는 건 너무하잖아. 그건 너무하잖아. 대칭 선 넘네 이거.
여기 똑같은 거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에 y좌표 음의 정수가 15개가 있다. 무조건 짝수개로 존재하니까 여기 포함 짝수개 포함 짝수개 됐어. 홀수개가 어떻게 나왔지? 여기에 딱 걸치는구나. 여기가 마삼 땡땡땡에서 둘둘둘해서 15개니까 1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래거든요. 여기 적절히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8.5였다? 그럼 무조건 짝수배로 나올 거야. 여기가 정수에서 끊겨야 둘둘둘 하다 마지막에 정수에 딱 걸쳐서 하나에서 홀수가 나올 수 있고, 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5가 있으면 마일부터 막 8까지 다 들어가서 16개 짝수배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성공네. 15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좌표가 지금 알파인데 거의 알파 베타랑 부반대인 거 확인했죠? 여기가 4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럼 얘가 fx랑 gx가 둘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난다. 이렇게 되고 이거는 경험을 가져가 일단 풀고 그 다음 한 번 더 정리해줄게. 너무 복잡하고 길었으니까 다시 요약을 해줄 테니까 일단 잘 이해를 해봐. 여기 지난다고 했는데 fx가 지금 미정계수 2개란 말이에요. 베타를 지난다고 했는데 베타를 구했는데 그게 요점이 아까 y네트 대칭 관계라고 얘기해줬지? 아까 내가 확인해줬잖아요. 두 개. f 알파는 g 알파는 k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인해봤지?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사 4,8 여기는 4,8 이렇게 미지수 2개, 식 2개 계산해서 나오겠지? 이거는 많이 쓰는 거고요. 선 진짜 쓰는 거예요. 이 고2 지금 1등급에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얘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프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계산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프를 이용할 때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가능한 케이스를 다 상상하고 주어진 제약 조건에 따라 안 되는 거 걸러내고 그 다음 계산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사실 얘 같은 경우는 F가 아래로 올라간 2차 원점 대칭한 게 G. 알파 베타를 갖고 HX는 하고 뭐 되게 복잡하게 줬기 때문에 와씨 뭐야? HX이 뭐야? F랑 G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되네. F랑 G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겠네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FG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G는 F를 원점 대칭한 거니까 F가 결정되면 G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H가 결정되니까 F로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고요. 교점이 2개 생기도록이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확인을 했죠. 꼭지점 좌표, F의 꼭지점 좌표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되죠. 일사분면의 꼭지점인데 절대 안 돼요. 여기 있다, 여기 밑에. 어쨌든 어디에 그려지는 무조건 아래를 띄는 교점이 절대 안 생겨요. 그러면 F 꼭지점은 무조건 요 위쪽은 절대 안 되고 쭉 위에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교점이 없거나 하나거나 두 개가 절대 안 생겨요. 그럼 우리가 F의 꼭지점 좌표가 y좌표 음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음수인 케이스도 아까 여기 여러 가지가 아까 나왔었죠? 근데 만약에 한다면 나는 이쪽에 있을 때 아니면 여기 딱 걸칠 때 이쪽에 있게 상상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아까 내가 말했지만 애매하게도 케이스가 애매하게 좀 나뉜다 그랬었어.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닦아줘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에서 이 정도만 딱 합시다. F 꼭지점 y좌표가 음수다 이 정도만 딱 알고 아까 너네가 그나마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풀이는 여기서 알파 베타일 때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F 알파는 G 알파는 둘 다 K라고 볼게요. F 알파는 K, G 알파는 이렇게. 이 말은 이제 FG가 알파, K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gx는 f를 원점 대칭한 거기 때문에 f가 여기 알파, k를 지나잖아? 그러면 f가 알파, k 지난다? 그러면 원점 대칭한 gx는 어디를 지난다고 해석해야 되냐? g가 원점 대칭한 마이너스, 아까 계산을 잘못했구나. yx 대칭 시켰나? 원점 대칭하면 x, y 좌표 둘이 도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놨어야 되는 거였죠? 아까 잘못 났네 계산을. 이거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g가 여기 알파, k를 지난데 그러면 g를 원점 대칭한 f는 이 점을 원점 대칭한 점을 지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f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 지나야겠네?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k도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래프 대형을 다 보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점 두 개가 원점 대칭 얘네들 지금 원점 대칭이 두 교점이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원점 대칭이 교점이 생긴다? 근데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내가 부가 반대니까 양수인 걸 베타로 놓고 알파를 바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점이 알파랑 베타, 교점 x좌표가 알파 베타다? 바로 그냥 마이너스 베타랑 베타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편할 거고 바로 그냥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 그래프를 상상해봤을 때 예를 들면 뭐 교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높이가 똑같은 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 올라가서 교점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사실 더 있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손 놓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애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까지 이 사이에 껴있는 케이스까지 그리고 꼭지점이 딱 걸치는 것까지 지금 이 교점이 꼭지점이 걸칠 때 꼭지점 지나가 생길 때 꼭지점 전에 생길 때 케이스 다 넣어야 돼. 선언 못 넣어야 돼. 이걸 어떻게 풀어? 애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거.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한다고 치면은 베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H 베타는 여기서 바로 손에 이렇게 딱 그런다는 말이에요. H부터 뭐 H는 H 여기도 케이스를 더 나와야 돼 원래 여기 꼭지점 지나서 교점 생길 때 꼭지점이 생길 때 꼭지점 전에 생길 때 근데 그 케이스 안 되거든요. 안 할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 생길 때 꼭지점 전에 여기랑 여기 생길 때 꼭지점일 때 여기도 꼭지점이 지나서 전이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생긴 H가 이렇게 그러면 케이스가 여기서부터 접할 때가 총 여기 3개, 1개, 총 7개 케이스 여기서부터 7개 케이스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Y는 H 베타 그렸을 때 교점 3개가 되는 게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어딨지?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싹 다 상상해보고 안 되는 거 다 걸러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틀려보낸 문제가 공부하라고 해설문에서 공부나 하세요 하고 문제 내고 왔거든요. 이거 이제 선행할 때도 못 풀어. 왜냐면 고2 모의고사 30번 고3 모의고사 30번 그 유형이랑 똑같은데 더 까다롭게 돼가지고 귀찮아서 더 열받게 됐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래서 이거 걸러낸 것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니 그게 스텝 2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교점을 만나는 관계를 해석하는 거 스텝 1이고요. 두 번째가 개형 찾는 거 이렇게 둘 중에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와 이거 두 가지를 일단 해야 돼. 두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합이 마이너스 4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차원 대칭성 이거 좀 그려줄게. 표현을 조금만 찾아보세요. 이거 하고 쉴 테니까.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때 F 노란색으로 볼게요. F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얘와 얘 두 지점 높이가 똑같죠.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축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일단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G를 볼게요. G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G도 요점과 요점이 높이 같은 점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건 계산대로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이렇게 넣었다? 그럼 계열받는 게 축의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분수로 뭐 계산해요. 좀 짜증나. 안 짜증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축이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아서 f의 축이 지금 왼쪽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네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a 잠깐만 f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럼 f가 노란색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a 이렇게 놓으면 딱 진짜 마이너스 a가 되게 세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a로 넣어도 되지만 난 이렇게 일단 놓는 게 나는 내 개인 취향이에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또 다른 교점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스텝 3예요. 자, 그러면 노란 걸 이렇게 해서 평균이 마이너스 a다. 얘네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a다. 얘네도 더하면 마이너스 2a다. 그럼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a 있었고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2만 남아야 되는데 더하면 베타도 있어요. 얘 상쇄시켜줘야 소거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둘이 더했을 때 베타 없어지죠? 마이너스 2에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딱 되니까 중간 평균 나오죠?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 했어? 한 번 설치해. 왜 마이너스 1을 놓을지 모르겠다고? 마이너스 2 이거를요? 마이너스 A랑 A? 왜 이렇게 놓을지 모르겠다고? 왜냐면 왜 미지수 얘 왜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 놔야 되냐면 지금 뭐 이용할 거냐면 셋이 그냥 합 그러니까 X좌표 3개 더하는 게 마이너스 4 이걸 이용해야 되거든? 아니 저기다 왜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A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마이너스 A를 놓고 싶었어. 그냥 아니 마이너스 A가 그냥 A로 나눠도 돼요. 2분의 A로 나눠도 되고요. K는 문제 없죠? K 얘가 썼네. 뭐 감마로 나눠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근데 왜 굳이 나는 마이너스 A로 놨냐면 그냥 A 올려다가 여기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얘네도 지금 대칭 상태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인데 얘가 A 그러면 A가 음수고 마이너스 A가 양수는 좀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음수인 거 확인해 주려고 난 마이너스 A 이렇게 A 양수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마이너스 A로 놓고 A 놓고 그러려면 식을 이렇게 세팅해야겠네 라고 쓴 거야.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너는 맞다면 뭐로 놓고 싶었어? A? 축을 놓긴 놔야 되는 건 알겠어? A로 나오자. 그러면 이제 fx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x제곱 하면 축이 A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x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하게 A 구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난 C 깔끔하게 좋은데요? 나는 이게 좋은데요? 그러면 축이 대신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여기도 이제 축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이것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얘랑 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요. 평균 더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더하기만 했으면 그럼 뭐가 됐어야 돼?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소거시켜주면 둘이 더하면 베타 없어지죠? 마이너스 A 되죠? 2로 나누면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얘네 둘의 평균이 베타와 이거 뭔지 알고 싶은 이 교점 x좌표의 평균이 2분의 A다. 그러니까 더해서 A가 나와야 되니까 A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더해서 또 베타 쓰고 되고 A만 딱 나오겠죠? 평균이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 X점 3개를 지금 더합니다. 하나, 여기가 둘, 셋. 더한 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더하면 다행히도 A가 소멸되고요. 마이너스 베타,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마사다에서 베타가 4다가 이제 여기서 됐던 거죠. 이렇게 나왔던 거지. 아,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H 그래프야. F가 아니고 G가 아니고 H 그래프야. 수나 조금만 힘내세요. 요 문제하고 좀 쉴 테니까. 얘가 지금 얘 그래프 위점 중에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원점 대칭했으니까 얘는 사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X축이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원점 대칭이니까 이 중간 지점에 원점이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아마 그려졌을 거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원점 대칭이 되는데 중간에 원점이 꼭지점 중간에 원점이 있어야 되니까 원점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라고 그러냐면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뭐 Y좌표 여기 0, 0 그 다음 뭐 마이너스 1 두 점 보면 있겠죠? 만2 뭐 두 점 있겠지? 만3 두 점 있겠지? 해서 둘둘둘둘 하고 계속 짝수인데 갑자기 홀수래. 미친 어떻게 이렇게 홀수가 나오죠? 아 마지막은 딱 정수에 걸쳤구나. 그럼 둘둘둘둘 짝수다 마지막 하나의 홀수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8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왜냐면 얘 15가 14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둘둘둘둘에서 7개니까 마이너스 마칠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딱 하나만 걸쳤구나. 해서 여기 좌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좌표가 뭔지 모르나요? 여기가 Y좌표 마크하는 거 아는 X좌표는 뭐의 교점이네? 뭐예요? 얘네들의 교점이잖아요. 이거 뭐야? 여기 이거 X좌표인데가 어떻게 하죠? 아 여기랑 대칭이 되는구나. 얘네들이 지금 원점 대칭 이런 상태죠? 얘네들이 여기가 막판이라면 여기가 팔인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 X좌표 모르지만 여기 나타나는 몇이었죠? 4. 다음에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점수 미시도 아까 미정에서 2개 있었죠? 대입음식 2개 많이 손 놓고 이거 이렇게 영상 찍어놨으니까 경험으로 가져가 보세요. 이거는 정리하는 것도 맞다. 정말 과정이 길어서. 근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괜찮아. 뭐가 말도 안 되냐면은 이 그래프경 찾는 게 지금 너네 수준에서 이런 거를 푸는 거 말도 안 되지만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따라서 풀어보면서 경험으로 가져가시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다 할게요. 오늘 어려운 건 이거밖에 없었어. 좀만 줍시다. 괜찮아? 정신 들어? 정신 안 들어? 네.